혹시 이 키트 구입하신 분, 손, B3나 B2, 아니면 빅박스 구입하신 분, 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키트 구입 결정을 하시려고 구입 결정을 미루신 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 그 고민을 제가 싹 날려드릴게요. 어? 이게 국내에서 4만 원 중반대 가격이죠? 네, 여러분은, 네, 한 5만 원 돈을, 네, 절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구독자 이벤트 할 겁니다. 네. 키트가 하나 더 있죠? 네. 음. 그리고 지금 뭐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제 채널 구독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 옵션이 있는데, 네, 채팅 뭐 1년 뒤 뭐 이거를 할 수도 있어요. 구독 기간 1년. 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미리미리, 네. 어, 이렇게 번개 이벤트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음. 자, 오늘 방송은 네, 중국 타콤에서 2025년 8월 신규명으로 발매한 1대48 스케일 헨셀 HS129 B3 위드 인테리어 요 키트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키트는 네, 2025년 8월에 신규명으로 발매했고 국내에도 입고가 된 제품이고요. 탑콤 윙즈의 두 번째 신규명 키트이면서 탑콤 윙즈의 1대48 스케일 첫 번째 키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유표가 마스킹 테이프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가조립할 예정인가? 네,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 단점만, 네, 장단점, 네, 장단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오늘은 어마무시한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물론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상 길이를 짧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번 방송은 진짜 짧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의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쿠거 모델링 클럽 멤버십 가입하시고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짧게 편집해서 올리기 시작한 거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22일 방송했던 네, 타미야 1대48 스케일 F35A 라이트닝 2 키트의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부터 이제 본방 방송하고 그거를 이제 짧게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는데 짧게 편집하지는 않았어요. 네, 길이가 길어서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타미야 1대48 F35A 라이트닝 2 키트부터 라이브 방송을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라이브 방송을 짧게 편집해서 업로드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짧은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음.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는데 정말 정말 쉽지 않은 키트였어요. 왜 그런지 제가 느낀 점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 단품 키트만 구입한 게 아니고 제가 빅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키트 두 개가 들어가고 보너스 키트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보너스가 들어간 거. 아이고, 요거. 네, 인증. 네, 요거. 저는 일단 빅박스 크기가 작아서 좀 놀랐어요. 1대 35 스케일 그 전차 키트 정도의 사이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대 48이고 내부 재현이 되어 있는데 박스 크기가 작네.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B2, B3에다가 3D 프린팅 피규어 두 개 들어가고 판터 A까지 해가지고 키트가 일단은 총 이렇게 세 개,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예,
뜯지 않은 거, 새 거, 새삥. 그리고 판터 A. 요것도 뜯지 않은 거, 새 거, 새삥. 네. 이거는 처음 제가 접해보는 키트인데, 일단은 뭐 샤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요렇게 저는 건드리지 않은 거, 이거 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B3만 다듬었습니다. B3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자체 모자이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프리병상 때도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네, 어느 정도 부품 이렇게 좀 다듬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프로포션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음입니다. 나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왜? 이 주요 부품을 가조립할 수가 없어가지고 프로포션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끝내주는 키트죠? 가조립이 안 돼. 와, 씨. 그래서, 어, 뭐, 억지로 가조립을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는 싫더라고. 제 성격 진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밑에 눌러놨던 저희 폭력적인 성격이 모형을 하면서 수련을 몇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그 성격을 죽여놨는데 그 성격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왜 가조립을 할 수 없었는지 좀만 기다리십시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 키트가 지금 8월 초쯤에 좀 출시가 됐거든요. 음. 2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 탑콘 공식 계정에서도 이 사실 조립 사진이라든지 공식 완성 장례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건 뭐냐면은 이 키트를 구입한 사람이 제작기 사진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 타미야 같은 경우는 뭐 그날 실시간으로 제작기 사진이 올라오는데, 야, 이거는 이 제품의 그 제작기 사진은 볼 수가 없어. 완성 장례도, 응? 볼 수가 없어. 신금형제도. 네. 진짜. 자,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 타콘 키트를 구입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는 재질입니다. 무름편입니다. 네. 저는 불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재질이 무르면 부품 다듬는 작업이 일단 쉽지만 모형을 접착제하고 도료 신나에 쉽게 반응하는 재질이거든요. 네. 그리고 키트 완성 후에 일부 부분이 또 휘어질 수가 있어요. 무게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완성된 다음에도 부품 두께가 두꺼워도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재질이 무른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입니다. 네. 자, 그리고 패널 라인하고 리벳. 샤프하지만 깊이가 얕아요. 네. 깊이가 얕아가지고 먹선을 넣기 위해서는 패널 라인을 다시 파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리벳도 새겨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리벳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리벳도 찰필로 네, 한 번씩은 더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러너 게이트. 이 타콤 특유의 스타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깔끔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언더 게이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음, 부분 표면의 세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언더 게이트를 많이 살리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언더 게이트를 사용을 해도. 왜냐하면 사출 상태를 보면 음, 타콘 키트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보이는 면은 깔끔하게 좀 사출이 되어 있는데 부품 측면 이 측면이 되게 지저분해요. 음, 측면 사포질을 안 할 수 그 부품 표면을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금형 키트인데도 불구하고 진원어미도 있고 아, 그리고 밀핀 자국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복병이에요. 밀핀 자국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조립한 다음에도 보이는 밀핀 자국도 많고, 네, 그래서 부품 표면이 보이는 면만 깔끔하고 측면이라든지 접착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그 공작을 해야 되는 표면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상승을 해요.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또 들으셨으면, 네.
왜 오늘 라이브 방송이 짧을 수밖에 없는 대충 짐작이 가능을 하실 겁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열기 전에 이렇게 박스 아트 예전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투명 런너 한 벌이 더 들어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박스 측면에 이렇게 마킹 일러스트레이션 문제가 될 부분은 제가 자체 네, 요거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측면에는 런너 따위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쭉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네, 요거 보너스, 빅박스 보너스죠? 요건 별도로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빅박스를 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모델링하고 출력 상태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개 갖고 하나는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투명 러너. 아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익 상부하고 동체, 허투 부품, 그다음에 이쪽은 캐노피 관련된 거라 해가지고, 네, 들어 있어요. 음. 그리고 투명 런너 좀 이따 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패널라인하고 리벳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들맨들한 거예요. 맨들맨들한 거. 음. 그리고 여기 동체 쪽만 네, 이렇게 조금 표시를 좀 해놨고요. 자, 있고 네, 네, 설명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부품 이렇게 좀 제가 좀 다듬어 놨습니다. 부품 개수가 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내부 재현이 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조용천 1대32 스케일 같은 그런 살벌한 내부 재현은 아닌데 어느 정도 다른 프로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현된 내부 부품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부품 수가 늘어났고 거기에 플러스 탑컴이 또 세밀하게 분할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런너하고 부품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서, 설명서. 음, 자, 요게 설명서입니다. 네, 네. 이렇게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는 네, 들어가는 설명서인데, 일단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고, 네, 제본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칼라, 도색대가 가이드 때문에 칼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서 판형이 매우 작아요.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작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 타콤의 그 AF 부분의 전차 키트에 들어가는 판형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전차 키트 저는 뭐 만져본 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전차 키트에는 뭐 이게보다 더 큰 판형의 설명서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3호 전차인가? 3호 전차 인형인가? 그거 라이브 방송으로 부품 다듬기 조립했었잖아요. 그 설명서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설명서 판형이 매우 작아가지고 각 설명서 단계별 일러스트레이션 크기하고 부품 번호도 같이 작아졌습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네, 진짜 가깝게 대고 봐야 돼요. 응? 응.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2배 이상. 최소. 그리고 설명서 제일 뒤쪽에 이 배치된 도색 색깔 가이드 있잖아요. 이것도 좀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왜 이거 같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설명서 이게 종이 판형이 작은데 도세태가 가이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인쇄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가뜩이나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더 보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키트가 탑콤 윙즈의 두 번째 오리지널 에어로 키트이면서 1대 48 스케일 첫 번째 오리지널 키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1대 48 스케일 첫 번째 탁곰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키트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뭐 어떤 걸 선택을 했던 첫 번째란 말이에요. 1대 48 스케일에서. 그런데 이런 허접한 설명서로 에어로 부문을 공략하려고 들다니 뭐 에어로 부분이 아주 개 조수로 보이나 보지? 탁곰? 어? 정말 형편없는 설명서입니다. It is really horrible instruction. 어. 이제 F 단어가 나올 정도의 형편없는 설명서예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각 설명서 단계별 뭘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타이틀로 적어줘야 돼요. 세부 설명이 전혀 없어.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 걔가 내부 재원이고 이 기체 처음 만드시는 분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만들다가 까먹어. 응? 그리고 옵션 부품이 있잖아요. 이 옵션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어? 옵션에 대한 설명도 없어.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요. 스텝 11-1. 무의식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이걸 보고야 알아요. 메인 엔딩 기어스로 스트롯을 내린 상태. 내린 상태로 할 때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니까 얘는 비행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가 공간도 있는데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서브고, 추가 설명인 거고, 응? 이 타이틀을 적어놔야 된다고. 그리고 LR 오른쪽 왼쪽 표시를 왜 안 해? 제가 답답해서 이거 제가 쓴 거예요. RL. 어? 응? 그냥 A, B로만 돼 있잖아. A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A로 적혀 있지만 표시가 작잖아. 직관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응? 진짜 저 배려? 어? 이런 거 정말 어, 필요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설명서 판형이 작은 데다가 너무 많은 정보를 때려 박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 번호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화살표 크기도 굵기도 가늘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에다 접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안 보여. 화살표 표시가 작아가지고 직관적이지가 않아. 설명서를 보고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아이, 국어님 접착 가이드가 있으니까 접착 가이드 작아요.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 접착 가이드가 타화사처럼 확실하게 커가지고, 여기네? 누가 조립을 해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접착 가이드면 내가 이 소리를 세게, 비중 있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접착 가이드 크기도 더럽게 작아. 게다가 두리뭉실해. 응? 게다가 설명서 크기 일러스트레이션도 작아. 접착 기티도 잘 안 보여.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20년, 30년 넘게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짜증이 올라오면, 초보자들은 어떻겠냐고. 이게 좀 전문가야, 뭐, 엑스퍼트, 유저만 구입하라고 만든 키트야? 그거 아니잖아. 응? 일반 소비자, 커스터머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어? 더럽게 만들기 힘들어요. 응? 아니, 아카데미 설명서가 더 좋아요. 어? 이 설명서는 아카데미 설명서보다 더 안 좋아. 응? 진짜 더럽게 안 좋아. 허러버 인스트럭션이니까. 형편없는 설명서라니까. 응? 그리고 접착 위치를 도와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일러스트레이션도 거의 없어요. 어? 중간에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돼. 별 도움이 안 돼. 글자 크기 봐요. 여기 공간 더럽게 많은데 오픈 이렇게 조그맣게 놨어. 여기 공간 가득 차게 오픈하면 이 설명서 스텝 단계 번호보다 얘 글자가 먼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어, 열린 상태, 닫힌 상태로 제작하는 단계인가 보거나 금방 알 수 있잖아. 이것도 지금 흐릿해. 나 지금 안경 맞추러 온 줄 알았어요. 안경점에. 시력이 나빠졌나? 어? 씨. 어? 진짜. 응? 어?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렇게 어? 공간 활용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메이커가 어디 있어요? 어? 옆으로 뉘어놔야지. 어? 설명서를 꼭 내가 이렇게 봐야 돼? 어? 여러분도 가지고 조용총이나 타미야 설명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똑바로 들었을 때 이거를 옆으로 어? 돌려서 봐야 되는 설명서가 어딨냐고. 걔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반다이도 그렇게 안 만들어. 아시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반다이 키트 구입해서 만들어 보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참여하는 많이 하실 거고 조영촌도 가끔가다 팬텀 때문에 구입해서 만들어 보실 거고 좀 더 다른 키트 뭐 1대30이랑 1대48 키트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설명서 보세요. 누가 설명서를 보는데 이 참고 레퍼런스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만들어. 이거는 우겨 넣은 거잖아. 우겨 넣은 거. 설명서를 더 크게 해가지고 더 크게 이 위쪽이랑 밑쪽에 딱 응? 더 크게 어? 그려서 넣을 생각 안 하고 어? 아니 좀만 더 종이가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종이값이 그렇게 비싸나? 한국보다 더 비싸나? 어? 아 정말 빡치는 거예요. 이건 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설명서 이렇게 돌려서 봐? 이 자세에서 봐야지. 이 자세에서. 그래서 이게 똑바로 된 상태에서 눕혀진 상태에서 요 부품하고 요게 요거 이렇게 대칭 비교하면서 파악을 해야지. 누가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넣냐고. 정신이 있니, 타쿠? 어? 응? 응? 아, 정말 빡쳐요. 근데 빡치는 내용이 뒤에 더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 모형 키트를 구입해서 조립 제작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어떤 경험이 또 처음이냐면 이 설명서 여기까지 그래. 씨. 가까이 대고 보지. 그래. 좀 불편을 감수하겠어. 좋아, 좋아. 자, 이 갔는데 이 키트는 전차 키트가 아니에요. 비행기 키트예요. 비행기 키트는 내부 부품도 있어가지고 조립하기 전에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도색 정보가 있어요? 부품 번호는 있어. 몇 개 만들라고 돼 있고, 메이크 2, 응? 메이크 2, 이건 뭐 반대편, 뭐 선택, 뭐 이런 옵션이고, 어? 뭐 데칼 붙이라는 거, 네, 데칼 번호 이렇게 있고, 자, 도색 정보가 있어요? 이거 미리 도색한 다음에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 뭐 뒤쪽에 가봤더니 여기는 내부 도색 정보가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그럼? 응? 도색 도료 정보가 전혀 없어요. 각 부품별 도색 지정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AFB와는 달리 조립과 도색을 반복해야 되는 에어로 제작 특성상 이런 설명서는 최악의 설명서입니다. 음. 설명서 각 단계별로 스텝별로 부품에 사용하는 도색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탁콤의 이 설명서는 전혀 없어요. 어? 자, 설명서 단계별로 여기 도색 도료 정보가 없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설명서 제일 뒤쪽에 있는 도색 색깔 가이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도색 색깔 가이드에도 도료 정보를 왜 생략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없습니다. 도료 정보가. 아니 에어로 입문자들은 이 RML 도료를 어떻게 찾아라는 거야? 어? 일반적인 비행기에 사용하는 도료 정보를 찾는 것도 힘든데 초보자들은 RML 도료 정보를 어떻게 찾아라는 거야? 어? 아니 저야 맨날 에어로 들여다보니까 아 이건 뭐고 뭐고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몇 분 만에 도료 정보 찾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될 거 아니야. 타콤 안 그래? 내 알 바 아니야? 키트 팔면 그만이야? 아, 정말 그런 거야, 타콤? 어? 이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면 에어로 모델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다가갈 수 없어요. 뭐 이딴 메이커가 있어. 게다가 진짜 열받기 시작한다. 아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도색테카 가이드를 보시면 도색 도료 정보 없는 것도 없지만 마킹이 총 4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킹이 4종이 들어있어요. 각 마킹이 상세 정보가 가이드 상단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서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키트 박스 측면 여기에도 정보가 없어. 일러스트레이션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대 소속으로 어떤 전장에서 운영했는지, 어떤 작전에 투입됐는지, 좀 더 좀 자세히 들어가면 누가 조종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정보가 어느 부대 소속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몇 년도에, 몇 년도 마킹이고, 어? 이런 설명서는 저는 난생 처음 봐요. 최악의 설명서예요. 이 키트는 왕구가 아니에요. 정밀축소 모형입니다. 왕구면 이해를 해. 뭐 대충 뭐 노란색 비슷한 거, 파란색 비슷한 거 칠하면 되는 건가? 뭐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정색인가 뭔가? 왕구만 모르겠는데 정밀축소 모형이잖아. 왜 없어 정보가? 설마 니들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키트 안에 이 마킹을 넣어준 거야? 데칼까지 도안하고? 데칼 도안한 놈은 어떻게 이거 마킹 일러스트에 도안한 놈은 어떻게 도안한 거야? 상상성의 나래를 핀 거야? 실기 사진 자료 보고 도안했을 거 아니야. 정밀주소 모이니까 니들 내부 인테리어까지 부품까지 자료 조사해서 만든 거잖아. 그런데 왜 이 정보가 없냐고 기본적인 참. 게다가 안에 또 부품 번호 지정 오류도 있어. 이씨 이런 개. 아, 총체적인 난국인 척 맞아. 흥분해가지고 발음도 혀가 막 제 멋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네. 아이씨 이게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어? 이거 일반 도료 색상 아니에요? RML 이거 독일어 약자거든요. RLM 독일어 약자예요. 그래서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독일어 발음 힘드니까 줄여서 얘기해요. RLM 발음도 안 되잖아. 약자도. RML 공투 그레이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네, 도색 정보. 근데 이 도색 정보는 자 방송 끝나고 그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한 뭐 5분 만에 다 찾았는데 저는 뭐 RML 도료를 가지고 있고 이 2차 대전 독일 군기를 자주 만드니까 어? 도로 회사별로 좀 가지고 있어요. 색감 때문에. 예? 그런데 처음 만드는 분이 이걸 어떻게 찾냐는 거지. 예? 기본적인 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완전 색채기가 달라요. RML 도료는. 어?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안쪽도 그렇지만 이 판형도 그렇지만 야 도색대가 가이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도료 정보도 없고 마킹에 대한 세부 정보도 없고 야 체코 에디워드 거 봐. 걔들은 자료 조사한 거 주저주저리 뭐라고 막 써놨어. 서술식으로 위에 짧게 여러분들이 설명서에 보는 뭐 형식 뭐 시리얼 넘버 그다음에 뭐 비행단 비행대 그다음에 기체 뭐 번호 그다음에 몇 년도 마킹 뭐 자국 기체인지 아니면 거기 뭐 저기 뭐야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행장이 소속되어 있는 그건지 아니면 특정 작전에 참가한 기체인지 게다가 또 조종사까지 특정이 되면 그 조종사 이름도 써요. 계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료 조사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한 대여섯 줄 되는 내용을 기술해 놓는다고 에듀우드는 이 기체 마킹에 관련해서 왜? 걔네는 정밀 축소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니들은 아닌 것 같아. 타코는. 니들은 완구를 만드는 것 같아. 그냥 토이, 대분류 토이, 정밀 축소 모형, 어텐틱 스케일 모델들가 아니라 니들은 토이를 만드는 것 같아. 어떤 색으로 칠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허적으로 만든 거잖아. 너무 불편해요. 제가 초보자였으면 내가 초보여서 불편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초보인가요? 어? 내가 초보야? 비기너야? 내가? 어? 응? 내가 봐도 불편한데 초보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지금 이거 부품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서에서 개 까이는 거야 지금. 뒤는 더 까일 겁니다. 어?
정신 차려. 그리고 오늘 총평은 진짜 살 뻔할 거야. 어, 각오해. 아, 진짜. 음, 이렇고요. 네. 데칼, 이렇게. 일봉이 되어 있고, 한 장이고요. 네. 마킹은 4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데칼 보호를 위한, 네, 트레이싱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인쇄 품질은 보통, 음, 특히, 왜 제가 보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노란색, RML 공포죠? 어, 어? 요 노란색, 발색을 위해서 맨 처음에 흰색을 깔거든요. 이렇게. 흰색을 깔고 그 위에 노란색을, 네, RML 공포, 옐로우를 까는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 흰색이 작으면, 이 바깥쪽 끝부분에 노란색이 발색이 안 돼가지고 흰색이 없어서 검게 보여요. 그런데 A급 데칼은 이걸 정확하게 맞춥니다. 흰색 깔 때. 틈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그 위치 정확하게 노란색이 올라가요. 빨간색, 파란색이 올라가요. 그리고 채도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그렇지는 않다. 음, 그렇지는 않고, 게다가 전방 계기판 데칼 보면 1대48 스케일인데 불구하고 계기판 바늘이 제대로 인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 데이터 데칼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줄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음. 팝콘 홈피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더 문제죠. 팝콘 홈피에 그 도색 정보가 있는데 왜 설명서에 안 넣어준 거예요? 왜 불편하게 만들어요? 홈피에 그 도색 정보라든지 기체 마킹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다면 설명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먼저 인쇄를 했다 그러면 커렉션 시트, 네, 수정된 그 내용을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해서 설명서 뭐 이렇게 인쇄한 거 또 다시 인쇄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좀 질 나쁜 종이라도 여기다 인쇄를 해서 여기다 넣어줬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음. 나중에 실수 발견해가지고 데칼도 커렉션 시트가 들어가는데, 그거 데칼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이 전체 데칼을 다시 인쇄할 수 없잖아요. 틀린 것만 따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넣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설명서, 도색 데칼 가이드 이거 이 부분만 따로 인쇄해야 하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어? 얼마나 든다고? 그런 성의도 없는 거야. 성의도 없는 거야. 탐의 학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조립을 해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조립을 하게끔 만드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어. 그래서 지금 라이브 때 제가 따로 목공용 풀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면 화를 엄청 낼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조립한 다음에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놔뒀어. 이거를 다시 분해하고 싶지가 않아. 이 마음을 아시려나? 어? 응? 이 마음을 아시려나? 그대로, 어? 일주일 동안 놔둔 거야. 씨, 어? 와, 이렇게 조립하는 거 이틀 걸렸어요, 이틀. 이틀. 이거 기수 부분 저도 바스톱에 기수 하부까지. 어? 어? 이틀 걸렸다고. 부품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타이트한 거지? 내부 재현 때문에 그런가? 아, 이거는 왜 접착 가이드가 왜 이런 거지? 여기 틈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틀 동안 이 부분을 다듬었다고요. 안쪽에 내부 부품도 있는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다듬긴 다듬었는데. 근데 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다 털어내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게요. 조종석입니다. 바스터브. 이게 끝이 아니고요. 뒤쪽에 더 붙고 또 동체 내부에 또 내부 부품이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또 이 B3형 같은 경우는 동체 배면에 75mm 대전차포를 탑재를 하는데, 그 대전차포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탄약
그 드럼 탄약이 있거든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이제 탄이 그 장전이 되는데 그 내부 부품이 여기 또 안에 있어요. 바로 뒤쪽에. 그거까지 연동이 돼 있어요. 네. 이 키트 내부 부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일단은 조종석 바스터브 쪽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벨트 데칼은 없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이것도 지금 조금 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요거에 정확하게 딱 틈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조정석 바스터브 지지하고 있는 면이 여기 여기 끝부분하고 여기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접착면이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이고요. 밑에는 안 닿아요. 여기 밑에는 안 닿아. 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 K26하고 K25 부품을 접착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죠. J9 부품에 K 부품이 이런 몰드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각도를 잘못 접착을 하면 이 조종석 바스터브 각도가 또 꺾여지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J9를 동체 배면하고 또 접착을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또 거기에 이 뒤쪽에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 붙어요. 이 접착면이 되게 작아요. 넓지가 않아. 넓지가 않아.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얘를 정확하게 접착을 못하면.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 연달아서 문제가 돼요. 정확한 접착 위치를 찾지 못하면. 어, 빡센 조립이에요. 응? 빡센 조립. 자, 그리고 스텝 1에서 보면, 자, 요거, J12 부품에다가 뭐 짜잘한 부분 빼고, 짜잘한 부품은 의미가 없어. K9를 J12에 정확한 위치에 접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접착 가이드라고 생긴 게 요거 밑에 요거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보면 홈이 좀 파져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를 접착을 해야 되고 요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덜렁덜렁 공차가 엄청 심해. 그리고 요 K 부품을 K10, J12에 나란히 접착을 못하면 나중에 J23 여기다가 끼워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접착 가이드가 J23 바스터브 바닥면 부품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 뭐냐? 요거 측면에 붙는 K9하고 K10의 접착 위치를 제대로 못 찾으면 요 위치가 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요. 예. 저 몇 번 이거 다시 붙였다 떼었다 했어요. 목공님 풀로. 안녕하세요. 좋은기님 어서 오십시오. 게다가 요거하고 요거를 또 제대로 못 붙이면 맨 앞에 있는 K35 요것도 제대로 접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접착면이 진짜 협소해요. 부품 접착면이 1mm도 안 돼요. 1m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플러스 접착 가이드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접착 가이드가 있어. 그래서 모형의 접착제 붙이더라도 이거 각도 유지 힘들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이 접착을 해야 돼. 접착 가이드가 작아요. 응. 다른 메이커 접착 가이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부품들도 조심해서 접착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큰 부품들도 접착 위치가 확실하게 여기 딱 들어가면서 공차가 그렇게 크면 안 되는데 공차가 또 크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 라인이 맞나? 이런 보조 설명해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냥 화살표로 쫙 여기에요. 정말 힘듭니다. 음. 그리고 이런 가느다란 부품들 이것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접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100%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각도가 또 틀려지겠지. K40의 각도. 그다음에 K29. 이것도 접착 위치 잘못하면 이 시트가 제대로 그 위치에 안 올라가고, 또 K29하고 K30을 이 조종사 바스타브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접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요런 거 접착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갈 거야. 이게 정말 타이트해요, 설계가. 다른 부품들이 접착 각도가 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보조 설명 일러스트레이션이 없어요. 응? 이거 되게 오랫동안 걸렸다니까요. 이것도 그냥 런너 게이트만 다듬어서는 안 돼요. 접착 가이드 접착면도 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측면 바깥쪽이 또 붙는 부품들이 있고, 난이도가 극상이야, 극상. 게다가 부품 재질도 무르다고 있죠. 부품이 두꺼우면 재질이 물러도 그렇게 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 진짜 휘어지기 쉬워요. 런너에서 떼어내다가, 부품 떼어내다가 휘어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휘어지면 또 접착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또 고난의 연속인 거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부품도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품 두께가, 요거 두께가 얇다 보니까 마이너스 접착 가이드가 여기 좀 새겨져 있거든요. 그 새겨져 있는 높이가 얕아서 요 요 부품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삐져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심히 봐야 되는 기트인 거예요. 세심히.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요거 앞부분 여기 틈이 있죠. 이 정도 틈도 허용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요 노즈 부품 끼울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측면 여기하고 딱 붙어야 돼요. 정확하게.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음, 자, 여기 보시면 설명서도 보셨겠지만 세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세밀한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뭐 조종관, 뭐 스로틀 레버, 좌우 콘솔, 러더 페달에 또 러더 페달도 또 발 닿는 부분은 또 분할을 해놨죠. 조종사 시트, 조종사 프레임, 요 뒤쪽에 방탄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 조종사 바스터브 바닥면에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품 한 개라도 접착 위치와 각도가 달라지면 다른 부품을 접착하기 힘듭니다. 이 키트에는 조종사 피규어가 없습니다. 인젝션 부품으로 들어있지 않고, 저는 이제 빅박스 한정판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너스로 요거거든요. 음. 키트 두 대분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앉은 자세의 조종사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음. 요거는 좋아요. 네. 건질 건 이거밖에 없었다. 음. 그런데 이거를 한번 떼볼까? 오늘은 뭐 목공용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건 하나는 구독자분한테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뜯었다라고 소문이 날까? 이거를, 야, 또 머리가 부러지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잘 떨어졌어요. 놀래라. 아, 요렇게 여기도 뭐 좀 제거를 해야 되는 소프트가 있긴 한데,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조립을 잘 했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응? 한번 껴볼게요. 오, 야, 씨. 3D 프린팅 조종사 피규어 하나 건졌네. 응? 응? 괜찮죠? 응.
그냥 자연스럽게 딱, 네, 투명 부품 요거네. 요렇게. 비닐봉투 이외에 또 하나 따로 또 그 비닐 그거로 한번 감싸져 있었어요. 네. 상처 나지 말라고. 요거는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어요. 네. 요 자국 같은 건 얇게 비닐 쌓여 있던 그 비닐 자국 때문에 그런 거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네, 캐노피하고 윈실드하고 방탄유리 쪽 피팅은 좀 그렇다. 음. 요거거든요. 네, 요건데 일단 동체 부품. 네. 이게 좀 아쉬워요. 동체 부품 분할. 이게 앞부분까지 패널이 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앞에서 그 스텝 1부터 조립할 때 조금 조정석 바스터브 쪽 조립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쪽 조정석 바스터브 뒤쪽에서 딱 자르는 바람에 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결을 동체 내부 부분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음, 설계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동체 조립한 뒤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요게 조금 맛있습니다. 좀만 더 이거 꼭 분할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그래서 요 키트 컨셉이 또 조용춘처럼 완벽한 뭐 내부 재현을 어, 내세운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반대편에는 투명 부품을 쓰겠죠. 투명 부품 이걸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 내부가 다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밀핀 자국이 많다는 거. 투명 부품을 쓰는데 이 밀핀 자국을 그대로 두고 제작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밀핀 자국들은 그나마 좀 샤프한데, 이런 것들은 또 지저분하죠? 왜 지저분하냐면, 요게 플러스 밀핀 자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라낸 겁니다. 길쭉하게 나온 거. 음, 그런 게 좀 몇몇 있어요. 그래서, 어, 수정 포인트가 꽤 많고요. 기수 바리에이션. 그것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쉬워요. 조립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 나중에 ICM이 또 1대 48 스케일 요거 HS129를 신금형으로 할 거거든요. 걔도 B2, B3로 발매할 예정인데, 걔네들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좀 타콤하고 동일한 아니, 비슷한 부품 분할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동체 부분을 따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비슷한 부분 분할인데 동체 내부 걔네들은 풀 인테리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B3를 하려면 네 내부의 그 부품 재현을 하긴 할 거거든요. 이 조립성을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할 건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타콤 이 키트를 다듬어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포질을 좀 거칠게 한 부분이 있죠. 요거 밀핀 자국이 많이 보이는데 요런 부분들은 네 여기 요게 길다란 밀핀 자국이 쭉쭉 요거는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고 네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골조 부품인데 제가 이 조영청 같은 풀 인테리어 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재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안녕하세요 김기선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 쿠거 모델링 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여기 부품을 보시면 골조 부품인데 실제는 이런 형상은 아닐 거거든요. 어, 그냥 간략하게 좀 생략을 한 골조인데 주익 내부를 동체 쪽이라면 충실히 제어를 했어요. 동체 내부 쪽은 뭐 그 격벽 부품에다가 안쪽 내부 들어가는 거를 꼼꼼하게 해서
동체 내부 제어는 잘 했는데 주위 쪽은 굳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생략하는 거면 네,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게다가 투명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밀핀 자국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응? 다 보여요. 이 밀핀 자국이 안 보이도록 어떻게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그리고 반대쪽 골 쪽 요거를 하면 연결이 될 텐데, 그죠? 연결이 이것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요거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타코마? 어? 타코마,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척추 부분인데, 어? 이거를 접착제로 해서 붙인다고, 어? 날개는 든든할지 몰라도 몸통이 든든하지 않아. 뭐, 몸통에 다른 뭐 부품이 들어있으니까 뭐 든든하게 뭐 조립은 되겠지만, 이 부분도 좀 허당이고, 이렇게 어긋나잖아. 그죠? 이분이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좀 3등분을 하든지 아니면 통째로 뽑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료통이 들어가는데 연료통도 저는 그냥 구색 맞추기인 것 같아요. 음. 연료통 뭐 이런 연료통 해가지고 총 4개가 들어갑니다.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네. 그리고 이것도 접합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통짜로 나온 부품이 아니어서 네. 네, 좀 접합선 수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손이 많이 가는 키트다.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뭐 근사해 보이긴 하지만 음, 근사해 보이긴 하지만 네. 이 투명 부품의 투명도가 높아가지고 안쪽에 밀핀 자국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죠? 네, 이거 깔끔하게 퍼티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부 재현을 원하신다면 스케일 업을 해서 조용천에도 HS129 키트가 있어요. 네. 그 내부 재현된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뭐지라고. 고장은 뭐 B2, B3 뭐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런너로 따로 해가지고 근데 B3는 75mm 대전자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5mm 대전자포가 보니까 라인 메탈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회사 맞습니다. 음. 그래서 16발. 씨. 드럼 탄창. 일렉트로 뭐 매틱 건 로딩 시스템 해가지고 좀 전에 보셨듯이 외부와 내부를 충실히 재현을 해놨습니다. 재현을 해놨지만 조립이 힘들다. 음, 그리고 부품이 너무 많고 자 그리고 이게 포 부품인데 음, 이거는 좀 네, 슬라이드 금형 써가지고 이 앞부분 포고점은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네 포신을 이렇게 하나로 뽑았고 그리고 약간 휘어진 것 같아요. 약간 제 거는 약간 휘어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제작하실 분들은 별매품 나올 테니까 그거로 간단하게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뽑아가지고 이런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측면으로 갈수록 좀 타원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음.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뭐 그때 회사들은 뭐 다 그 기업인 거죠. 네. 조립성 거의 뭐 끝이죠? 말씀드릴 거 거의 끝난 분위기죠? 음. 뭐 이런 키트 길게 얘기해봐야 뭐, 씨, 뭐. 보통 키트들은 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렇게 나중에 뭐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브레이크 어, 타임 없이 그냥 갑시다. 네. 조립성. 제가 연말 연초에 특별 방송을 하잖아요. 연말에는 제가 그 해당 연도에 구입했던 키트 중에서 협찬받은 거 빼고 제가 구입한 키트 중에서 베스트 3, 워스트 3 이렇게 뽑잖아요.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리고 연초에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새해에 나올 그런 신규명 키트들 뭐가 있을까? 메이커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또 하잖아요. 연말에 있을 네, 그 특별 네, 방송 있죠? 네. 올해 최악의 에어로 키트로 아주 유력시되는 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넘버 원, 넘버 원, 워스트 넘버 원. 응? 여러분들 간접 체험을 하셨겠지만 요거만 보더라 그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품이 파팅 라인하고 밀핀 자국하고 런너 게이트 다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고 피로도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설명서 덕분에 정확한 부품의 접착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 가지고 피로도가 또 두 배, 세 배 또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재현을 위한 부품 설계 때문에 접착 가이드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품이 접착 가이드 크기가 상당히 작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게다가 또 요 부품이 접착 가이드 저 접착 각도 유지가 힘들고 접착면이 상당히 작아서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후에도 파손되기 쉽습니다. 제 경험상. 음. 게다가 설명서에 추가 일러스트레이션이 거의 없어가지고 설명서를 한참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접착하지 않으면 다른 부품을 접착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일부 부품의 접착이 또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개선을 할 줄 알았는데 개선을 안 했어요. 어떤 거? 탑콤 전차 키트 많이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탑콤 특유의 런너 사출이거든요. 네. 뭐 런너 게이트는 뭐 깔끔한 편입니다. 언더 게이트도 쓰고. 자, 그런데 런너 각인은 잘 보이는데 D 네. 런너 각인은 잘 보이는데 런너 안에 있는 부품 번호의 각인이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형은. 다른 메이커들은 이 런너 게이트 이쪽에다 부품 번호를 각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탑콤이 새겨놓은 이 각인보다 더 굵은 걸로 해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필드 전차 키트에 런너를 보면 탑콤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라이필드 거 탑콤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런너를. 근데 정작 본인들은 이따위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야 돼. 부품 번호 이거 찾으려면. 응? 희한하게 잘 안 보여요. 이거 알고 있을 거거든? 탑콤에서? 어?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스타일을 유지를 하는 걸까요?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가공 시간이 줄어드니까. 응?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에어로 키트에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탑콤. 고집을 부릴 때를 부려야지.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탑콘 키트 사람들이 피로도 높아가지고 점점 찾기 힘들어져요. 정말 짜증났어요, 저는. 부품 수도 많은데
부품이라도 적으면 좀 감내를 하겠는데 부품 수도 많은데 이렇게 보기 힘든 지금 뭐 조명 때문에 비춰가지고 잘 보일 수도 있는데 평소 같은 그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스탠드 켜놓고 그 불빛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 대고 또 이렇게 막 찾아야 돼 또. 엄청나게 피로도가 상승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탑컴. 음. 이 추가 작업해야 하는 밀핀 자국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몰더 찍힌 밀핀 자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몰더 길게 사주는 밀핀 자국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밀핀 자국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게다가 얘는 또 내부 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퍼티로 또 메워줘야 되는. 그래서 표면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일부 부품이 좀 휘어져 있고 부품 두께가 얇은 부품은 또 부품 닫았다가 부러질 위험도 있고 어? 어? 게다가 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부품 두께가 좀 두꺼워 보이는 75mm 통짜 포신도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음. 게다가 설명서에 그 선택 부품에 대한 표기도 없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표시도 안 돼 있고 비행 상태인지 주기 상태인지 표기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키트가 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 초에 키트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이커가 공개한 시사출 조립 사진이나 공식 완성 장례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이커가 아닌 시사출품을 받은 모델러가 공개한 제작기 또는 조립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그냥 러너 사진하고 러너에 달려있는 부품 사진을 가깝게 찍은 사진밖에 공개된 게 없어요. 조립된 사진은 단 한 번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키트를 발매를 한다. 공지를 하고 3D 모델링, 렌더링 이미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 아트 공개하고 전체적인 박스 디자인 공개를 하고 금형 제작 들어가기 전에 부품들 배치했던 그런 3D 이미지 공개하고 금형 제작하는 사진, 금형 완성된 사진, 네, 시사출 첫 번째 했을 때 공개한 첫 번째 스프루 사진, 그 다음에 정식 발매하기 전에 가조립한 사진, 그리고 그 금형을 다 만들고 금형 수정이 끝난 다음에 양산하려고 하는 그 런너 가지고 조립한 조립 사진, 그리고 마킹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거 데칼 이미지, 키트 부품 이외에 다른 구성품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매 직전에 도색이 되어 있는 공식 완성 장례 사진까지 공개하는 게 국룰인데 지금 이 키트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음. 아, 그렇죠. 션님 말씀대로. 이거 완성하시면 깔끔하게 조립해서 뭐 웨더링을 하든 안 하든 깔끔하게 제작한 분이 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분 어? 어. 제작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음,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파치 같은 경우는 투덜투덜 거리면서라도 에이씨 뭐 파트라인 다듬고 부분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막 손으로 받쳐가면서 사포질하고 지문 막 지워지고 막 이어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설명서 가까이 뭐 이거 어떻게 조립하라는 거야? 각도가 뭐야? 그래서 사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품 다 다듬어 놨거든요. 그 아파치는. 그리고 메인 오토 그 오토 메카니즘 같은 경우는 다 다듬은 다음에 모형료 접착제로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발매했던 맹이랑 또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피로도가 그 아파치보다 더 높아요.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키트가 또 미니아트에 1대 35 스케일 그 AFV 풀 인테리어 전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한번 그 SU12인가 그거 이제 껍데기 버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미니아티 풀 인테리어 전차 키트 같은 경우도 내부 인테리어까지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부품 두께가 얇고 접착 가이드 크기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걔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미니아트의 전차 키트는. 음. 조금만 조심하면 설계자 의도대로 딱딱딱딱 조립이 돼.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 진짜 조립성이 떨어지고 조립 후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접착면이 깨질 위험이 높습니다.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커요. 총평. 네, 이번 주는 좀 살벌한 총평입니다. 네. 음. 아, 씨가 또 통증이 또 올라오네. 이씨, 진통제를 또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것도 먹고 따로 또 하나 또 먹었는데 이씨. 아유, 참 배도 고프고. 아휴, 네, 총평 가겠습니다. 좀 오글거리더라도 좀 참아 주십시오. 자, 총평. 타콤이 타콤 윙즈란 새로운 시리즈로 발매한 두 번째 에어로 신구면 키트입니다. 이전에 제가 타콤의 전차 키트를 제작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새로운 이슈가 더 추가돼서 에어로 키트를 발매했습니다. 조립성, 부품 사출, 설명서 등등 개선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비자의 불친절한 키트를 제 돈 주고 구입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도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키트입니다. 에어로 키트를 만들고 싶다면 타콤의 에어로 키트는 일단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This is the second Aero all-new tooling kit released by Tacom in their new series called Tacom Wings. When I previously built Tacom's tank kit, the issues they have were not resolved at all, and new series were added, leading to the release of the Aero kit. There are so many points for improvement, including assembly, part injection, and instructions. I would not spend my own money on a kit that's so unfriendly to the customer, and I would never recommend it to anyone else. If you are looking to build an aero kit, avoid Tacom's aero kit. Thank you. 자, 아유, 20분 나오셨네? 예, 6분은 못 찾고 나가셨고. 자, 그럼 세팅을 바꿔볼까요? 아,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음, 따라랑, 따라랑, 땅땅땅. 이벤트 해죠? 이벤트? 자, 이벤트. 지금 보통 같은 경우면 제 채널 구독하고 1시간 뒤면 채팅을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요걸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1개월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제 채널 구독이 29일이 되시는 분은 지금 채팅이 안 되실 겁니다. 자, 저장. 네, 바뀌었죠? 구독 기간이 4주 이상의 채널 구독자만 채팅이 가능합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채팅이 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제 채널 4주 이상 어, 구독하고 계신 분. 자, 이분들은 지금 번개 구독자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문제 일단 3개 준비했습니다. 3개. 응? 3개 준비했는데 정말 쉬워요. 뭐 어렵게 해봐야 뭐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음,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딱 해가지고 정답을 딱 적으셔가지고 딱 참여하도록 한 거. 아, 소장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키트 구입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음, 음악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은 안 돼요. 저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바로 그냥 진짜, 노딱 걸려요. 노딱. 자, 일단은 짠짠짠 짠짠짠 아주 쉬워요. 네. 음, 지금 저 키보드를 멀리 하고 계시면 키보드 바로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응모하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 네. 일단 상품은 2개입니다. 2개. 2개. 음.
다들 아시죠? 음, 요거. 요거 하나, 새 거예요. 진짜 새 거예요. 설명서를 뜯어서 볼까 하다가, 그것도 안 건드렸어. 있는 그대로. 어, 어. 밀떡 퀴즈, 밀떡 퀴즈가 되려나? 아니요. 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보셨으면, 이건 못 맞힐 수가 없어. 어. 그리고, 요거, 판터. 네. 어. 요것도 새 거예요.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부품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팔치고는 많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뭐, 세미 커넥팅 궤도? 요, 애칭에다가 뭐, 견인 케이블, 메탈 부품 들어가 있고. 아니에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오늘 방송만 보셔도,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답변은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 야, 지금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제가 어?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어, 답변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요 객관식은 아니고요 주관식 그만큼 쉬어요. 자, 이제 제가 뭐 뭐뭐인가요라고 딱 한 다음에 요거를 딱 칠게요. 이 선을 이 선 다음에 정답을 치셔야 돼요. 미리 치시면 안 돼요. 객관식 안 돼요. 아니, 주관식이어도 되게 쉽다니까? 하여튼간,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뭐뭐인가요? 하고 제가 딱 칠 거예요. 그럼 이 다음으로, 정답을 맞추신 분이, 네, 그건데, 어떻게, 정답을 맞추신 분이 상품을 고르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상품 뭡니다라고 걸고 시작을 할까요? 요거는 또 생각을 안 했네? 응? 어떻게 할까요? 경품은 걸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키트. 사다리. 지금 이 상황에서 사다리 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요거 넘버 원으로 칠게요. 요거 비행기. 일단, 제 채널이 비행기 채널이니까, 넘버 원, 요거 넘버 투, 넘버 투, 투. 일단, 넘버 원. 네. 어, 네. 걸고. 넘버 원이 요거 헨셀 HS119B2 키트에다가 좀 전에 요거 3D 프린팅 피규어까지 포함된 겁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시면 단품 구입하시면 이건 없어요. 빅박스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빼놓지 않고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긴장하시고 나도 긴장되네 어떻게? 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오늘 부품 다듬기 했었던 키트는 2차 대전에서 활약한 기체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발매한 키트인가요? 한글, 영어도 상관없습니다. 메타메탈님. 아, 쇼님은 왜 또 기체 이름을. 메탈리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어, 메탈, 메탈님. 자, 메타메탈님. 네, 확인 감사하고요. 네, 자리에 없으면 또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두 번째 갑니다. 네, 두 번째. 저는 단품을 구입하지 않고 빅박스 패키지를 구입했습니다. HS129 비행기 키트가 두 종류가 들어있고 나머지 키트 한 개 전차 키트가 들어있는데 어떤 전차 키트인가요? 쉽다 이거. 이거 답을 알려주는 건데. 네, 순양님 판터. 네, 축하드립니다. 어?
판터.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팬터.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거 보낼 때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화재 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나가지고, 오늘 우체국 인터넷 홈피 들어가니까 아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그 전산이 셧다운 됐는데, 뭐 며칠 뒤면 또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조금 늦는데,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네, 음, 보내고 나서 메일이나 문자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방송 또, 다른 분들 또 참여해주신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기 채팅 치신 분들은, 네, 최소 구독 기간이, 네, 4주 이상, 네, 연단위이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요런 이벤트,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했네요.